자, 안녕하세요. 오늘 4월 2일입니다. 오늘 변함없이 주가는 개 차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코디엠 사례로 알아보는 자본 잠식과 감자라는 주제로 한번 감자와 그 자본 잠식 그리고 회사가 회생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행하는지 그 일환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잠식과 감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화이팅입니다. 일단 코디엠에서 3월 31일 주주총회 소집 결의 정정이라는 내용으로, 원래 정정 전에는 세부 안건 추후 확정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정정 후에 제4호 의안 감자 승인의 건 10대 1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의안이 삽입이 됐죠. 감자 결정에 대한 사항들이에요. 쭉 한번 이거는 다트나 혹은 네이버 공시에서 보시면 되고요. 감자 주식은 이제 보통 주식 2억 3,600만, 2억 3,691만 주 정도이고, 전후 자본금은 260억에서 26억으로 10분의 1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주식 수가 2억 6천만 주에서 2,600만 주. 그래서 액면가를 곱하면 이 가격이 그대로 나와요. 사유는 이제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6월 22일이다. 그리고 매매 거래 정지일은 5월 31일부터 6월 21일까지가 매매 거래 정지가 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단어 좀 알아보았습니다. 명의개서 정지라 함은 특정 시점에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특정 시점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주식의 명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HLB 유상 증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주주 명부를 딱 폐쇄하는 그것을 얘기를 한다고 해요. 결손금은 기업의 순자산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분을 누적하여 기록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의 감소액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이제 들으시면 돼요. 자주 이런 영상을 다룰 거니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재무지표를 딱 보는 것만으로도 딱딱 이렇게 계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좀 모아봤습니다. 토탈솔루션 기업 AT세미콘이 무상 감자를 통해 자본 잠식을 해소하고 재무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늘어난 결손금으로 인해 자본 잠식률이 40.9%인 상황에서, 이 정도면 엄청 큰 거예요. 부분 자본 잠식이 5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분 자본 잠식이 이제 자본 잠식에 들어가기 시작한 건데, 이건 40.9%면은 50%에 해당할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이제 관리 종목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무상 감자를 결정했다. 무상 감자를 통해 개선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와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 실적 개선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10대 1이네요. 보통주 10주를 한 주로 병합한다. 무상 감자이다. 그래서 이제 발행 주식 총수가 1억 4천만 주 정도에서 1,400만 주로 줄어들고, 자본금은 713억에서 71억으로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 센트럴 인사이트가 유상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을 속도를 내면서 관리 종목 탈피가 가시화되고 있다. 센트럴 인사이트는 무상 감자를 통해 자본 잠식 우려 해소와 더불어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올해 관리 종목에서 탈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똑같아요. 결손금 보전을 위한 감자 작업을 완료하고 자본금을 434억 규모에서 43억 원으로 줄였다. 여기도 10대 1이죠. 보통주 10주를 한 주로 무상 병합된 주식들이 차질 없이 상장됐다.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이 다음 감자를 하고 난 후 올해 1월, 그러니까 감자는 지난해 11월이었고 올해 1월 145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펩타이드 코스메슈티컬 전문 기업인 아쉬7으로 최대 주주가 병행했다. 그래서 무상 감자와 유상 증자를 통해 자본 잠식률이 5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50%가 넘었었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관리 종목이 들어갔었나 봅니다. 이를 통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근거인 자본 잠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관리 종목 들어가면 답도 없죠. 개인 투자들은 모르니까 막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큰 손들 있죠. 큰 손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히 뭐 펀드나 뭐 어디 좀 큼직한 자금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은. 다음 사례입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대유그룹은 21일 대우전자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무상 감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들어보세요. 대유그룹은 종속회사 대우전자의 결손금 보전을 위해 한 주당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그리고 우선주 3.09주를 동일한 액면가액 한 주로 무상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감자 비율은 67.64%다. 그러니까 보통주랑 우선주를 동일 액면가액 한 주로 병합을 해버리는 거야. 감자에 따라 주식수는 종전 3,600만 정도에서 1,160만 주, 그러니까 3분의 1이네요. 이거는 자본금 역시 1,800억 정도에서 584억 정도로 줄어들고 3분의 1이 좀 넘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 대우전자는 2017년 결손금이 1,220억 원에서 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대유그룹의 자본금을 1,220억 원을 감소시켜서 대우전자, 종속회사인 대우전자의 결손금 1,220억 원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감자 기준을 이렇게 하고 대유그룹은 그간 대우전자 인수 후 다양한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해왔다. 올 상반기 대우전자 성남물류센터와 분류 후 334억 원에 매각했다. 이렇게 이 자본은 고금리 차입금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죠. 대충 느낌이 오시죠? 이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우리가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아시아나 항공이 무상 감자를 결정했다. 자본 잠식률이 50%를 웃도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적 악화에 따른 결손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결정이다. 채권단과 협의해 3대1 비율의 무상 감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자 비율 66.67%이고 균등 감자를 강조하는 필요 없고 액면가 5,000원인 김영식 보통주 3주를 같은 액면 금액에 보통주 한 주로 비율로 병합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얘는 액면가는 그대로 두고 주식수를 줄인 거예요. 그죠?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예. 액면가를 줄인 게 이제 액면가는 다 그대로 두고 주식수를 줄인 거예요. 뒤에서 좀 자세히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상법이에요. 상법을 좀 가져온 이유는 우리가 알아두면 상당히 좋겠다 싶어서 가져온 겁니다. 자본금이란 액면가, 예를 들어 100원이라고 치고 상장 주식수 이 두 개를 곱한 거예요. 이거 이제 코디엠 사례인데 상장 주식수가 2억 6,300만 주고 액면가는 100원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263억 원이 됩니다. 자본금의 감소, 자본금을 감소시키려면 발행 주식 총수를 줄이거나 혹은 액면가액을 줄이는 등 이 두 가지가 있겠죠. 이 둘 중 하나를 줄이는 방법이 있으니까 자본금으로 계상된 금액을 감액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자본금의 감소라고 한다.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 필요가 없대요. 근데 액면가액을 감소시키려면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액면가액을 100원에서 100원이 최저가죠, 제가 알기로는. 근데 100원에서 예를 들면 더 낮춘다. 이렇게 하려면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아시아나항공이 아까 5,000원이었는데 5,000원을 500원으로 낮추려면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 보통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코디엠처럼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 보통 결의만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손금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회사를 먼저 살려야 된다. 이 내용이죠.
감자라 하는 것은 자본금을 인위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얘기한다. 왜 인위적으로 감소를 시키냐? 보편적인 이유는 자본 잠식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자본 잠식은 곧 부실한 회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자본을 끌어오는 것, 그리고 사채를 발행하는 것, 그리고 투자를 받기가 힘들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사채를 계속 발행하면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액면가는 그대로여도 자본금이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자본 잠식에 우려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게 과도하면. 다시 말해서 회계상의 장부를 개선하기 위해 감자를 실시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 잠식은 적자가 누적되어서 잉여금을 모두 사용한 후에 결손금이 생겨나는 것을 얘기해요. 회사가 자꾸 잉여금을 발생시키려고 이렇게 사업을 확장시키고 뭐 사업이 잘 되고 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해서 잉여금이 계속 쌓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적자가 나고 해서 결손금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되어 있던 플러스였던 잉여금을 다 사용을 하고 자본금까지 꺼내 쓰기 시작을 하는 걸 얘기를 하죠. 자본금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주주들의 돈이에요. 내가 만약에 코디엠을 100원짜리 액면가인데 5,000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 회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5,000 곱하기 100원 하면 50만원이잖아. 50만원 챙길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꺼내 쓰기 시작한다는 걸 얘기를 해요. 사례가 약간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상법상 자본금을 손댈 수 없어 결손금이라는 항목으로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자본금이 만약에 아까 260억이었나요? 260억이 있는데 그거를 재무제표상에서 깎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결손금이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1년에 10억이면 10억 이렇게 20억이면 20억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는 걸 얘기를 하죠. 사례입니다. 이제 계산을 이제 슬슬 해보는 거예요. A 회사의 자본금이 1,000원이라고 하고 결손금이 100원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감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600원으로 낮추고 감자 차액이 400원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자본금이 1,000원에서 600원으로 줄었죠. 그러면은 400원 정도가 차익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그 감자 차익 400원을 결손금 처리로 활용을 한다. 결손금이 100원이었죠. 그래서 결손금을 처리하고 나면 감자 차익이 400원에서 300원으로 남겠죠. 그래서 그 300원은 잉여금으로 확보를 해둘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근데 주주들은 그 과정에서 손해가 나는 거죠. 이제 이건 사례입니다. 자본총액. 그러니까 자본총액은 자본금 600원이랑 그리고 감자 차액 300원 합쳐서 총 900원 정도의 회사 자본이 쌓여 있는 거죠. 쌓여 있다는 표현은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감자 이전 자본금 1,000원에 결손금 100원일 때랑 자본 총액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말해서 실제 보유한 돈은 그대로지만 회계상 결손금을 털어내고 이 결손금이 있으면 안 되니까 결손금을 털어내고 감자 차익으로 변경을 한다. 그러면 잉여금이 약간 남아있는 걸로 보여지죠. 다시 말해서 주주들의 돈을 합법적으로 회사의 돈으로 회계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무상감자라 함은 아까 말씀드렸던 감자 차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감자의 목적에 따라서 결손금만 처리하고 나서 남은 감자 차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유상감자라고 합니다. 당연히 아까 정관에 이렇게 적혀있는 주주 명부에 적혀 있어야겠죠, 내 이름이. 그렇지만 회사가 자본 잠식될 정도의 상태인데 주주에게 돌려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러겠죠. 감자는 대부분 부실을 털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주주들의 고통분담, 다시 말해서 주가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장점으로는 감자 이후의 장점이니까 투자를 받기가 쉬워진다. 자본금을 분자로 하는 각종 지표가 개선된다. 그러니까 자본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가 작아지는데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 지표들의 경우 분자를 작게 하면, 그러니까 자본금을 적어지게 하면 지표가 이렇게 확 좋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유보율의 증가 효과, 그리고 새로운 투자처를 확보하기가 쉬워져서 기업이 새 출발을 하기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자본금 1000인 회사에 500원을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자 이후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새로운 투자처를 확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내가 만약에 자본금이 1000원이야. 근데 내 친구가 500원을 나한테 빌려줬어. 그러면은 1500분의 5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내 친구가. 근데 내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감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600원으로 낮추는 다음에 500원을 투자를 받아. 그러면은 1100분의 500. 다시 말해서 약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례 중에 최대 주주가 바뀐 사례에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감자의 주된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번에는 자본 잠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회사의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지는 것을 자본 잠식에 들어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본금이 100원이고 자본 총계가 90원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잉여금을 깎아먹고 결손금이 10원이 발생해서 자본 총계가 9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10%의 자본 잠식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자본금보다는 자본 총계가 항상 커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자본 잠식률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근데 5% 플러스 5%가 나왔다. 그러면은 5% 자본 잠식에 들어간 거고 플러스 50%가 나왔다. 그러면 50% 자본 잠식에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자본금이 100인데 자본 총계가 자본금을 다 잡아먹었다. 그러면 완전 자본 잠식이 되는 거겠죠. 자본 총계는 적어도 최소한 자본금보다 커야 한다. 자본 총계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다 합친 값이에요. 근데 이제 얘들이 다 플러스면 상관이 없는데 이 이익잉여금 이게 이제 만약에 기업 운영에 따른 이익 및 손해인데 이익이 나면 상관없는데 손해가 나버린다. 그러면은 자본잉여금을 깎아먹겠죠. 그리고 자본잉여금이 100억인데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200억이 나버렸어. 그러면은 얘를 깎고도 마이너스 100억 원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자본금을 깎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본 잠식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본 잠식률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자본금에서 자본 총계를 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 총계는 항상 자본금보다 커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자본금보다 더 큰 숫자를 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자본금으로 나눠. 자본금은 항상 플러스니까 자본금이 마이너스인 주식회사 넣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항상 마이너스가 나와야 정상인 회사야. 근데 만약에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버려. 그러면 얘가 둘에서 하나를 뺐다. 그러면 1이 되잖아요. 근데 자본금이 2이었어. 그러면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100의 자본 잠식에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코디엠 사례입니다. 코디엠 재무제표인데 이 공식에 따라서 그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이 재무제표 밑에 자본 총계 그리고 자본금이 있죠. 그래서 자본금에서 자본 총계를 빼고 그 다음 자본금으로 나눠. 그러면 마이너스 297% 2018년에 그리고 2019년에는 마이너스 330% 그리고 2020년에는 마이너스 188%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본 잠식률로 계산을 해보면 자본 잠식에 들어간 회사가 아니야.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좀 추론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뉴스나 공시가 있겠지만 제가 그것들을 다 보지 못하고 이 재무제표로만 봤을 때 감자를 왜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본 잠식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최근에 자본금이 많이 늘었어. 68억이던 자본금이 123억, 142억, 146억, 263억으로 늘었어요. 2020년도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가 좀 힘들고 하면서 사채를 많이 끌어 쓰다든지 해서 주식을 많이 찍어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좀 얘들이 버거우니까 감자를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회사의 이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래서 2021년에는 무조건 이걸 얼른 영업이익을 흑자로 만들고 해서 관리 종목을 탈피해야 된다. 그런 일환이 아닌가 싶어요. 주주총회에서 얘기가 나왔겠죠. 그거는 앞으로 나오든지.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내용들을 쭉 들어보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코디엠의 그 뉴스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제 올라온 뉴스예요. 코디엠은 결손금 보전 및 재무 구조 개선을 통해 10대 1 무상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무상 감자가 완료되면 자본금은 종전 263억 원에서 26억으로 주식수는 2억 6천만 주에서 2,600만 주로 감소한다. 주식수가 많이 줄죠. 감자 기준일은 6월 1일, 매매 거래 정지 예정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22일까지.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6월 22일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코디엠 사례로 보는 자본 잠식과 감자 내용이었어요. 자본 잠식과 감자, 특히 자본 잠식률을 계산하는 공식이 제가 자꾸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자본금, 자본 총계, 뭐 여러 가지 자본이란 들어가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애매하더라고.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자나 자본 잠식에 대한 뉴스가 있을 때마다 제가 웬만하면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 스스로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습득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 해보려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 투자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